교정적 정의입니다. 자, 우선 교정적 정의라는 것의 말뜻 자체는 교정, 예를 들어 부당한 피해가 있거나 혹은 불균형한 일 혹은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한 일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것,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것을 우리는 교정한다라고 얘기해요. 잘못되어 있는 부정의, 불공정, 부당한 피해 이런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걸 우리는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데, 주로 우리 생활을 위해서 출제되는 이 주제는 잘못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는, 특히 사형제도 존치 폐지 논거로서 엄청나게 많은 출제가 됩니다. 사상가들 4명을 배울 거고요. 주로 그래서 교정적 정의는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돼요. 왜냐하면 누구는 사형제도 존치론자고요, 누구는 폐지론자거든. 자, 그리고 이 교정적 정의에서 왜 문제가 사형제도 위주로 나오냐면, 실은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뜨거운 감자거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대학교를 준비할 때도 이 사형제도 존치 폐지 논거는 실은 면접 논술의 당연한 기출 주제, 연습할 주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형제도 존치나라야 폐지야? 우리나라 존치야 폐지야? 존치게 폐지게 이거 막 헷갈릴 정도지. 근데 우리 왜 중범죄자들이 막 등장했을 때 맨날 댓글 달잖아. 저 사람 뭐 시키라고? 사형 좀 시키라고. 그 말은 뭐냐면, 얘들아, 우리나라 실은 사형제도 존치 국가입니다. 법으로 사형이 있기는 있어. 그 선고까지는 해. 근데 실제로 집행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가장 마지막으로 일어난 게 1997년도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거의 한 30여 년 동안 사형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지 국가가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을 정도로 실은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존치 폐지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4명의 사상가를 3점짜리 교정적 정의 내용으로 배울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은 비문학 독해 문제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토론의 쟁점, 가불이 막 쟁점 논쟁하는 거 있지? 가불에 달라지는 토론의 주제, 쟁점 찾는 거, 거기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혹은 도덕적 추론 문제로서 왜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 해가지고 탐구 내리고 올리고 대각선 내리는 거 있지? 그런 걸로도 나올 수 있고, 실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주제는 면접과 논술의 주제로 출제가 됩니다. 아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 논술과 면접 나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문학 독해로서 배경 지식을 위해서, 자, 사형제도 존치 논거 4개와 사형제도 있어야 돼. 찬성이지요. 찬성 논거 4개랑 아니야, 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돼. 폐지 논거, 반대 논거 4개, 총 8개를 이해시킬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30초 안에 외울 수 있게 해줌. 나 믿죠? 자, 얘가 외우게 해줄게요, 얘들아. 일단 8가지 논건데, 자, 일단 그냥 외우지 마시고 끄덕끄덕 이해하면서 한번 따라와봐.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된다,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논거는, 사형제도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안전을 훨씬 더 잘 지키고 방어해 줄 수 있대. 이게 바로 첫 번째 사회 방위 논거입니다. 방자가 얘들아 방어 방자고요. 위자가 지킬 위자란 말이야. 호위무사할 때. 즉 사회 방위 논거에 따라 사형제도가 있는 게 우리의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잘 유지시켜 줄 거래. 자, 그래서 사형제도는 폐지시키면 안 돼요. 첫 번째 존치 논거 사회 방위 논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범죄 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래, 아니래? 효과적이래. 아직 이 사형제도 중범죄자들한테는 사형이 있는 게 훨씬 더 극악무도한 범죄들을 미리미리 예방시킬 수 있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 세계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도 사형제도는 그 효과가 확실히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폐지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논거고요. 세 번째, 만약 사람을 죽였다면 그 저울 앞에 심판대에 평형을 이루려면 사람의 생명을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이거 평형 이루려면 너의 생명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내놔야 돼. 너의 응당한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논거를 노란색으로 쓸게요. 응고주의라고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응고주의란 응당, 마땅히 받을 만한 도보 합쳐서 응보입니다.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마땅한 그에 상응하는 보복은 같은 해를 입혀야 돼. 동의 보복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을 죽였으면 형벌을 무조건 뭐여야 한다? 사형이어야 해. 같은 해를 범죄자에게 줘야 돼. 동의 보복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오늘 배우는 사상가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누구냐면 칸트예요. 칸트는요, 사람 죽였으면 너 무조건 몇 대 몇으로 죽어야 되냐면 1대 1로 죽어야 돼. 너 사람 죽었으니까 너도 저울에 평형 유지하려면 네 목숨 내놔. 그래야지만 최상의 심판이 가능한 거야. 아주 균형 잡힌 심판이 가능한 겁니다. 칸트의 입장. 다시 한번. 사람을 죽였으면 응당 해당하는 보복을 똑같이 입으려면 사형밖에 없다. 그러니까 존치야 폐지야? 존치. 응보주의 논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논거는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아직은 두자. 물론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두자. 명목적으로 일단 있는 게 효과가 있기는 있어 없어? 위에서 말하고 있잖아. 있기는 있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치안이 안전하고 거의 법 없이 살 수 있고 막 그런 평안한 사회가 되면 그때 사형제도 폐지할지언정 지금은 폐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걸 시기 상조문거라고 합니다. 시기가 아직 폐지하기에는 너무 빠를 조자야. 이를 조. 너무 일러. 아직은 폐지하면 안 돼.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폐지하는 건 너무 이른 선택이야. 그래서 일단 두자, 시기상조, 논거. 별거 아니죠? 자, 그럼 이번엔 폐지 논거로 갈게요. 아니야. 사형제도 없애야 돼요. 왠 줄 알아? 우리 과거 역사적으로 이미 많이 증명이 됐어.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악용을 했냐면, A 세력과 B 세력이 세력 다툼을 벌이다가 A 세력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때 A 세력에 있는 우두머리의 사람들이 원래 과거에 반대편에 있었던 B 세력의 사람들을 정치 범죄자라고 몰아넣으면서 학살하거나 다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았거든. 즉, 사형이라는 제도를 잘못 사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됐었던 사례가 역사적으로 겁나 많아요. 적어요. 겁나 많잖아. 반대 극부 세력 다 죽여버리는 거, 사형시켜버리는 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폐지되어야 된대. 올바르게 바르게 사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만 줬던 게 아니라 그냥 죄 없이 반대 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형에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이건 잘못된 형벌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논거는 사형 제도는 되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그런데 인간은 잘못된 판정을 내리거든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도 하고요. 무죄를 유죄로 만들기도 한단 말이야. 너무나 오판 가능성이 현실 사회에서의 재판에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형이라고 하는 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불가역적이라고 합니다. 불가 뭐 할 수 없냐면 되돌릴 역자입니다. 되돌릴 수조차 없는 이 사형이 집행돼 버리고 나중에 아이고 무고한 시민이라고 얘기하면 보상해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이미 죽었거든. 자, 그러니까 오판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사형 제도는 안 되는 형벌이야. 다른 형벌로 대체하자. 폐지는 거고요. 세 번째, 자,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입니다. 우리 인권을 강조하는 인권단체들은 사형제도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인간 생명의 맨 마지막 마무리가 전기충격 의자에 위에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의 종엄한 생명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그 숭고한 삶의 마무리가 단두대 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대공댕공 이때가 이거 뭐야? 복면 쓰고 막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즉 인간의 존엄성 차원 조금 더 어렵게 인도주의적 관점입니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게 인도가 얘들아 인간적인 길도자야. 길도. 자, 인간적인 길의 측면에서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인간의 삶의 마무리를 단두대 위에서 집행하게 하는 건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야. 우리 인간이잖아. 인간적으로 이 형벌은 잘못
잘못된 형벌이야.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인간 존엄성 논거를 폐지 논거로 가지고 오는데 오늘 배울 사상가 4명 중 한 사람이 그래 누가 뭐래? 야 인간은 존엄해. 인간 겁나 존엄해. 이 사람 그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존엄해. 그러니까 뭐 해야 해? 죽어. 라고 말하면 칸트입니다. 칸트는 민도주의적 관점인데 다시 또 존치로 가면 칸트예요. 칸트는 굉장히 스페셜한 사람입니다. 어떤 주제로 나오건 칸트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서 칸트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형 반대의 논거를 펼칩니다. 마지막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인간이거든. 죄는 미워하되 너는 미워하면 안 돼. 인간은 미워하지 마. 사람은 미워하지 마. 왜냐면 사람은 고치면 당연히 교육받으면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화의 가능성이 있거든. 인간은 가르치면 변화받을 수 있는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제사회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형제도 폐지를 얘기합니다. 다른 걸로 벌 주고 변화시킨 다음에 다시 사회에 적응하게 해주자. 교화 가능성 강조하면 폐지 논거야. 됐죠? 다시 한 번만 이해해볼게 얘들아. 8가지 논거니까요. 자, 사형제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하고 질서를 유지해줄 수 있는,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논거, 다음에 방위 논거에 따라 좋지. 두 번째, 사형제도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범죄를 많이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 그러니까 있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을 죽였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받는 처벌은 뭐밖에 없다? 사형밖에 없다. 응보주의의 논거로 얘기하는 사람. 세 번째, 칸트 같은 세 번째 논거, 존치 논거고요. 마지막, 아직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폐지하는 건 일러 시기상조 논거고요. 그럼 아니야, 폐지해야 돼. 과거 역사적으로 너무나 정치적으로 악용됐었던 사례가 겁나 많았어. 그렇기 때문에 폐지. 그 다음 인간의 재판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판정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사형은 한 번 집행되면 되돌릴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요. 불가역적인 사형은 오판이 일어나면 보상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폐지시키자. 다른 형벌로 대체하자. 자, 그다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너무나 존엄한데 그렇게 단두대 위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다. 다른 형벌로 대체하자. 마지막, 인간은 가르치면 변화받을 수 있는 재사회화 가능성이 있는 존재니까 형벌을 꼭 사형이 아니더라도 다른 벌로서 대체하고 변화받게 하자. 이게 바로 폐지 논거. 됐지요?